민주당이 38.1%, 국민의힘이 26.1%, 월 평균 1285만 원,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안녕하세요. 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총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에 있는데요.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이 뛰고 있는지, 내년 선거가 어떤 구도로 치러질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기 전북 다이럼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좀 미비하지만 전북 지역 인터넷 기반 방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전북 다이럼뉴스 개국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총선 판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거대 양당 대립구도가 강하고요. 3인당 등 신생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대 양당 분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볼 때 내년 총선 어떤 판세가 점쳐지십니까?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이 중도 정당으로 창당 분위기를 먼저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설이 계속 분부를 넣는 그런 형상이고요. 여기에 이달 24일에 선거 및 사위연한 10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할 경우에 민주당이 38.1%, 국민의힘이 26.1%, 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17.7%, 정의당이 3.1% 순으로 지지율이 좀 조사가 된 듯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구도가 되어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새로이 이번에 인선이 된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징계 사면을 제시하면서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한 발을 좀 빼면서 보수대 통합의 아이콘으로 연일 본인의 몸집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창당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금 문제나 당직 구성에 대한 그런 자리 싸움이 좀 귀결을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중앙당 한 곳과 시도당 5곳의 사무실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와 또 직원들 월급, 당원 모집 활동비, 정책 개발비, 행사비 등을 감안하면 한 10억 원 이상은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올해 말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신당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 정당의 지지율의 어떤 향배를, 그리고 공천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치열한 눈싸움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에 8명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전북 정치권이 중앙이나 당내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가 되면서 올드보이 등장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그런 헌법기관의 구성인 동시에 국회의원은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으로, 그렇죠.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또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도 특권을 갖고 있고, 막강한 그런 존재감이 있는 자리입니다만은, 의원들이 또한 받는 세비를 살펴보면은 2022년 월 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연봉 위에 의정활동비가 월 평균 약 770만 원 정도가 맞네요.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보좌관,
또 보좌 직원으로 총 7명을 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국회 인턴을 또 2명을 더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최소 아마 6억 7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달 27일 그 한국 갤럽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그런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가 약 80%에 이른다고 그래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인 2020년 5월 조사에는 유권자가 63%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정치권이 그런 바람을 충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21대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쌓아온 유권자의 실망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업 원리로 따지면 국회라는 업무에 어떻게 보면 시민이나 사장이 채용한 국회의원들이 월급값을 좀 못하고 잘해야만 연연하는 직장 구조라고 좀 비유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임기제로 입사하는 의원들이 구간이 되더라도 실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물이라면 선택하는 게 낫겠다는 현실적인 우리 전북 지역의 위기감이 아마 올드보이 등장로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익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익산 지역 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까? 뭐 갑을로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익산 갑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후보가 곧 당선인이 확실시 되는 만큼 모두가 그 경선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 민주당 위의 정당에는 진보당의 전권희 후보가 뛰고 있죠. 익산 지역 위원장이 아마 출마가 예상이 되고요. 지역 정가에 따르면은 민주당 갑 지역에는 현재 재선을 노리는 김수홍 의원은 물론 이춘석 전 국회의원과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여기에 성기청 전 LX 상임감사가 사실상 출마를 선언해서 4명이 경선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 갑에서는 아마 2~3명이 민주당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명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누가 컷오프가 되느냐가 경선에 굉장한 관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좀 신인으로 좀 바꿔야 한다. 뭐 이런 그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참 구간이 명가이다라는 엇갈린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앙금이 좀 남아있는 일부 그 시도 의원들과 관계도 개선되지 않아서 경선이 그리 쉽지 않을 그런 전망이 되고요. 반면에 그 4년간 아마 절치부심했던 이춘석 전 의원은 여전히 조직이 살아있다는 장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익산 갑에서만 3선이라는 영향을 받아요?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익산 지역에 좀 중량감 있는 그 4선 의원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 공천이 상당히 좀 공심과 일자 평가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지난 21대 때 고상진 그 익산발전 연구원장 젊음을 큰 무기로 해서 출마를 했다가 좀 낙선은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유성엽 전 의원 보좌관을 아마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군 중에는 가장 젊은 그런 후보로 젊은 층을 좀 많이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성기청 전 LX 항행감사도 후보군으로 아마 나와서 열심히 나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익산 을도 지금 현재 그 한 3~4명이 지금 민주당 경선을
치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삼선에 나서는 한병도 의원이 어느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그 사법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한 그런 그 시민들의 입장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이런 그 지금 울산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대법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22대 총선 공천까지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정치 신원으로 우리 이희성 현재 그 변호사 착한법 연구소라는 그것을 좀 개설을 해서 법률 강연에 나서는데 시민들하고 좀 스킨십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고 대동세상 억강부양을 지향하는 익산 대동민주포럼 이명기 상임 대표도 아마 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을지역은 그 한병도 의원 재판 추이에 따라 후보들이 참여가 좀 변수가 더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익산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뭐 신당 등 새로운 변수가 없는 한 민주당 공천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경선 어떻게 점치고 계십니까?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익산 지역 국회의원 공천은 결국 경쟁에 의한 어떤 경선으로 확정되리라 보고요. 그러나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요. 최소 뭐 당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고 경선 시 투표권을 부여받는 어떤 진성 당원을 어느 후보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경선의 핵심이 되었고 민의보다는 일명 조정력으로 공천이 확정이 될 그런 우려가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 이전에 권리당은 그 50%, 또 일반 여론조사 50%로 이루어졌던 민주당 경선이 어떤 그 투표 방식이 카카오톡 수신에 대한 투표, 받는 전에 의한 투표, 거는 전에 의한 투표 이렇게 세 가지 투표 형식으로 경선이 치루어졌는데요. 여기에 선거 기술자가 자꾸 개입이 돼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그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선에서 실질적으로 민의가 전달되도록 경선 참여 비율과 투표 형식을 좀 바꾸는 연구가 좀 선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즉 어떤 그 대세는 막을 수가 좀 없겠죠. 다 아시겠지만 익산 소멸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좀 많이 탈출한 상태인데요. 지역이 좀 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 국회의원 일을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익산 시민으로서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미래의 어떤 삶을 예상하자면 먼저 향후 인구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익산시가 2035년 앞으로 11년 후에 익산시 미래 청사진을 도시계획안에 최종 확정했다기에 그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를. 그랬더니 익산 도시기본계획안 요점만 말씀드리면 현재 익산 도심에 함열 그리고 금마와 완공을 2개 부도심으로 더하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서 2025년
그 목표 인구는 30만. 2035년에는 32만 1000명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와 현실을 보면 익산시는 2018년에 인구 그 30만이 이미 무너졌고 2020년 11월에 순천에게 호남 3대 도시의 위치를 내주는 아픔이 있었으며 2022년 12월 인구는 27만 8,815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제까지 줄어만 가던 인구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계획보다는 많은 부분이 데이터 분석 자료로 채워진 610페이지 분량의 익산 도시계획 기본 안대로 인구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우려가 되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제 익산시가 발전하려면 어떤 그 관리형 정치인보다는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좀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물 중심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현행 공천 방식이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뀌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선 방식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좀 전에 그 앞에서 좀 거론된 내용과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익산은 그동안 경선에서만 이기면 본선에서는 당선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서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공천 방식 동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소통이 안 되고 또 중앙 정치권 힘만 믿고 지역구 활동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은 지역구 출마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그 뜻은 생각지도 하지도 않고 그런 하향식 그런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가 지역민들과 얼마나 많은 공감을 나누고 또 지역 발전을 함께 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지도 두루 좀 살펴야 되고, 아무리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소통을 좀 하고자 해도 이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그런 소통과 지역민들과 함께할 능력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또 해야 할 것 같고, 아무튼 그 내년 총선에서만큼은 익산의 발전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당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총선 익산의 뭐 최대 정치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의와 공정 그리고 상식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사실 통치 과정에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뭐 좌파와 우파, 친북이라는 그런 이념 그 논쟁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을 좀 그 갈라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약 지지율이 30% 초반에 그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볼 때 내년 선거는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민생으로 좀 이슈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가계부채 등 경제가 사실은 심각한 그 수준이잖아요. 유권자의 현실을 위해서는 어떤 그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뭘 내놓겠냐 하는 것이 관심사고 중요한 시민들의 바람이겠죠. 공약이죠. 예. 지금까지 홍진기 대표를 모시고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